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1월 2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하락선동 요즘 대단합니다. 하락 유튜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목을 뽑아냅니다. 강남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요. 외환위기급 경제 쓰나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대여도 포기합니다. 불패 강남 아파트 하락 반전 최대 30% 추가 하락 실화. 이 갑자기 언론에서 제목을 뽑아내는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해졌습니다. 저는 자영업 위기를 크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뉴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 채무부터 시작해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기업은 재고가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 수도권이 강남이 하락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여기는 플러스. 하지만 조용히 묻혀있는 부산은 역대급 마이너스. 매도 물량 52,000개, 서울 78,000개, 전세 물량 18,000개. 이거 계속 많다는 부분, 이 부분과 곁들여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모습은 조금 약해졌지만 추세는 선을 대충 그어보면 증가하는 추세가 맞구나라는 것을 아실 듯 합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올해 최고치를 갱신하나 싶었는데요. 이번 주에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82건의 분양권 매물 증가가 있었습니다. 분양권 이것도 못 쳐내는데 대구는 분양권 매물이 한 4,800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1,600개 분양권 매물도 못 쳐내는 시장이 뭐 대단하다고. 매수 심리는 10.5. 지난주보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올랐지만 대구는 10, 부산은 10.5.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 강해지지를 않더라. 매수세가 비싸니까 그렇겠죠. 네, 거래량 40건이었고요. 신고가는 3건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LH 153건의 지원 사격이 없었다면 2100건대로 마무리됐겠죠. 2100건. 그러면 지난달에 2139건, 지지난달에 2351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달은 더 줄어들어서 2050건 정도, 네,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비싼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는 현실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고가의 아파트들 레미안 장전 15억 1천 47평형이고요. 경남 마리나 32평형 17억까지 갔던 것이 10억 5천. 요걸로 제목 저는 예전에는 이런 걸로 제목을 뽑았었습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강남에서 뭐 7억이 하락했니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 고가의 아파트들은 서울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하고 같이 연동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띄엄띄엄 나올 수도 있다. 20에서 25% 정도 하락했는 비싼 아파트들 6억대 거래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눈에 띄고요. 센텀 피스타 동원 2차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5억 6억대 아파트들 LG 메트로시티는 어제는 5억짜리 거래가 눈에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4억 6,500짜리도 보입니다. 네,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웬만한 아파트들 30%씩 센텀 롯데캐슬 아파트 현대 1차 웬만한 아파트 30% 25, 30 평균 하락률이 26%이던 것이 지금 27% 정도로 올라선 것 같다. 비치 그린 아파트 한 35% 정도 하락했나요? 네. 저층이긴 하지만 저층부터 큰 하락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와서 걔는 저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어느새 방심하고 있는 틈에 보면은 중층 고층으로 하락이 전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지난 하락의 쌍에서 많이 경험해 봤었습니다. 진성 아파트 40% 정도 하락하고요.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3억 이하의 아파트들에서 급작스럽게 하락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하는 것들 뭐 15%, 20% 하락하는 것도 보이지만 어느샌가 보면 40% 가까이 하락했는 것들이 막 나타나더라죠. 현대비치 30% 이상 하락했고요. 갑자기 어느 계층인가 가격이 뚝 끊겼죠. 갑자기 1억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동삼 그린힐 30년 차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1억 9,500까지 갔던 것이 1억 500, 9천만 원 빠졌어요.
비싼 아파트 뭐 아까 6억 5천 빠지는 것도 보셨잖아요. 6억 5천 빠져봐야 30% 정도 하락률이거든요. 이 9천만 원 빠지면 이거 45% 정도 하락률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하락률을 경험하는 아파트들이 여기 나온다. 이거 뭐 나중에 월세 뭐 좀 받으려고 하다가 인테리어비 많이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남는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투자는 정말 극히 자제하셔라. 없는 사람들 좀 그 형편에 맞게 살 수 있게 밑에 거 좀 건드리지 마라. 뭐 1,000만 원짜리 갭 투자로 1억이면 10채를 투자하고 다 사기꾼들이었잖아요.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선동에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고 일어나 보니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 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싼 아파트 거래 많이 되는 추세인 것이 눈에 보이죠. 네. 분위기가 뭔가 꺾여 나가면 이 변화 나타나는 시점들, 네, 이런 시점들을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요것도 꺾여 나가죠. 아주 작은 산을 한 개 이루었을 뿐이더라. 반등이 한창 일어나던 무렵에는 뭔가 대단한 움직임인가 싶었더니 이런 대단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저 작은 산을 하나 이루고 지나갔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자꾸 바뀌고 있다. 정부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뭐 대출 줄여부터 시작해서 일개 유튜버들이 뭐 까본다고 해서 집값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갑자기 규조를 바꿔버렸습니다. 1월 3일 날 대대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1월 30일 날 네,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사지 마라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버린 듯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고요. 전월세 비중 딱히 올라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빠져 있습니다. 조금 빠져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빠져 있는 모습. 갈색선 요게 여전히 높더라는 거죠. 네, 2022년에 전세가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24년에 전세가가 아마 여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2억 2천만 원, 뭐 2억 1천만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요 사이로 형성이 된다면 이 막대 그래프, 이 갭이 계속 생기겠죠. 이 위기가 계속 내년 가을까지 전세발 위기는 계속될 수 있더라. 자, 근래 새 아파트들 생기고 그러면서 평균 전세 가격은 올라갔지만 부산에 17년부터 22년까지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2억 2천만 원. 많이 높았었습니다. 뭐 전세 가격이 받쳐주니까 집값이 받쳐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전세 가격 받쳐주고 있지 않더라. 네, 부산의 또 전세 가격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시면은 고가와 저가의 전세 갭은 여전하더라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LCT 20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15억. 자, 6억에서 6억 5천으로 올랐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9억짜리가 6억이 되고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런 거 있는데 요런데 큰 고가의 전세와 지금 현재 전세가가 큰 갭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여골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하락하는 것이 6억 5천이 4억 5천, 30% 정도 빠지는 거 있잖아요. 심하면 50% 정도 전세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일반적인 모습이더라. 네, 7억짜리 전세가 3억 5천, 6억 2천까지 갔던 전세가 3억 6천, 5억까지 갔던 전세가 3억 7천, 6억까지 갔던 전세가 3억 8천. 이게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 위기는 1년 정도는 최대한 지속된다. 24년에는 더 큰 위기가 몰아닥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